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공화당 주최 청문회 개최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청문회 개최가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주지사가 서명 비준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거부 선언과 그리고 투표인단을 새로 꾸리겠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에게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으니 한번 끝까지 들어주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애리조나에서 미국 대선의 경합주로 여겨지고 있죠. 위치를 조금 봐야 되겠는데 위치가 어디냐면 캘리포니아하고 네바다 바로 옆에가 있고 뉴멕시코, 콜로라도의 대각선 그리고 유타주의 바로 밑에는 지금 브리티시 콜롬비아, 캐나다 아니죠? 멕시코죠? 멕시코가 밑에 붙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그 공청회가 어디에 열렸냐면 애리조나의 주도 피닉스에서 30일 날 하얏트 리전스 호텔에서 부정선거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주 의회 의원들은 주지사가 서명한 대선 결과 비준을 거부하는 동시에 의회 결의안을 제출하는데 뜻을 모았죠. 마크 핑캠 하원 의원은 48시간 이내에 결의안을 제출해서 선거인단의 투표를 막겠다라고 하면서 공화당 단독으로 하루면 상하원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선거인단 투표를 저지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미국 대선은 직접 선거인 유권자 투표 결과를 기반으로 일단 하는데 각 주에서 임명한 선거인단은 간접 투표로 대통령 당선인을 결정을 하죠. 특히 선거인단은 누가 하느냐? 주지사가 해요. 주지사가 하고 선거인단을 뽑고 난 다음에 어떤 성향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 성향으로 할 것인지 공화당 성향으로 할 것인지 이것이 결정이 되고 이 사람들이 가서 투표, 몰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당선인 결정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거치는 단계가 뭐냐면 주 정부의 상하원을 다 거쳐야 돼요. 거친 다음에 연방정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인단 비준은 주의회 권한이죠. 아까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핑케먼의 발언을 보면 현재 애리조나 주의회가 지배하고 있는 공화당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주의회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비준을 거부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는 결의안 통과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 통과 후에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된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애리조나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주최를 했는데 트럼프 법률팀의 루디 줄리아니 대표 변호사와 제나 앨리스 변호사 외의 증인들과 방청객 1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인들이 꼭 필요해요. 여기에 우리가 듣고 있다. 이 말은 사실이다라는 증인들이 필요해서 증인들과 방청객 10명이 꼭 필요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공화당 주의회 의원들은 핑캠 의원을 포함해서 모두 9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애리조나 주지사의 선거 결과가 인증이 됐어요. 공화당 소속인 더그 듀치 애리조나 주지사는 18일 날 모든 법적 분쟁이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공화당 의원들에게. 그런데 뒤집었죠. 30일 날 케이티 홉스 애리조나 주무장관과 더그 듀치 주지사 그리고 마크 보노비츠 주 법무장관은 3일 날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버립니다. 승인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가 되죠. 이 다음 단계가 뭐가 되냐면 선거인단 구성을 하고 이 선거인단이 제대로 된 선거인단인지 확정되는 그것이 주의회를 통과를 하죠. 상원, 하원 이것 주의회를 통과한 다음에 연방의회로 넘어갑니다. 또한 홉스 장관은 승인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수많은 근거 없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투표는 애리조나 주법과 선거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정확하고 공정하나요? 저는 보기에는 정확하고 공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유튜브를 올리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것은 공청회 내용인데 몇 가지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공청회에서 여는 말을 줄리아니 대표 변호사와 앨리스 변호사가 말했는데 증인들과 함께 주의회 의원 앞에서 상당한 규모의 유권자 사기가 실제로 벌어졌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계속되고 있는 말인데요. 필라델피아에서 가서 지금 펜실베니아의 부정선거 이야기했고요. 위스콘신에 가서도 부정선거 얘기했고요. 드디어 이번에
애리조나에 와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화당이 투표를 통해서 대선 결과의 비준을 거부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게 된 것이죠. 특히 애리조나 주의회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비준을 거부를 하고 새로 선거인단을 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곳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공청회 주요 내용 한 세 사람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마치는 결론을 좀 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퇴역 육군 중령인 사이버 보안 전문가 필 윌드론의 증언이에요. 그는 애리조나주에서 사용된 도미니언 전자투표 시스템은 실제로 대선 기간에 인터넷에 연결이 되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미니언 전자투표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에도 인터넷 접속 방법이 자세하게 안내되었다고 증언을 했죠. 팀을 결성해 조사해 본 결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같이 발표를 했는데 사용자 매뉴얼에서 이더넷 코드를 라우터에 연결하라고 지시한 사례를 모두 살펴봤다라고 말을 하고 대선 투표일 당일날 도미니언 네트워크 접속 기록을 보면 서버의 웹 트래픽, 인터넷 트래픽이 증가를 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서버의 웹 트래픽과 인터넷 트래픽이 증가를 했다면 누가 들어와서 로그인을 했다는 뜻이에요. 네, 접속 기록에 로그인을 했다라고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도미니언 장비는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다. 유권자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이동되고 저장되는지 투명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회사는 자신들의 프로그램 코드에 대해서 어떠한 검사도 거부했다. 늘 자신들의 지적 재산이므로 보호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선거 당일 애리조나의 투표 기계는 해킹되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서버와 데이터를 송수시한 로그 기록과 패킷 데이터를 송수시한 로그 기록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했어요. 서버와 송수시한 로그 기록 그리고 패킷 데이터 이 로그 기록은 단순히 로그했다라는 거예요. 로그했다라는 내용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패킷 데이터라는 것은 여기 와서 무슨 작업을 했다라는 것까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안나 오스. 그녀는 애리조나 피마 카운티에서 참관인 겸 사무원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주선거 공무원들이 적법하지 않은 사람들도 투표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갓 이사 온 사람들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배정된 유권자 상당수가 비슷한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고 이들 대다수가 거주 기간이 한 달 이내로 약 2,000명 정도가 다른 주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선거 공무원들의 이 같은 행동은 법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죠. 왜냐하면 피마 카운티의 선거 규정에 따르면 다른 주 거주자에 있는 투표는 무효가 되며 선거 전 최소한 29일 이상 피마 카운티에 거주한 사람만이 투표가 유효표로 인정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스는 이들은 다른 주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수도,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피마 카운티에 거주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9일 이상이 되었는지 이것도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주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서 선거를 한다라는 것은 뭐 잘못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바 아야두리 이분인데요. 그는 MIT에서 4개 학위를 갖고 있는 저명한 과학자이자 발명가이자 엔지니어예요. 공화당원이기도 하죠. 그는 또 이메일을 처음 만든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아야두라이는 애리조나 주 국무장관이 공개한 공식 데이터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누적 투표를 보여주는 그래프도 만들었는데 이 그래프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제가 어떤 화면에서 지금 따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그 유튜브에 지금 따와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또 이 그림도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림 두 개. 첫 번째, 두 번째. 왜 130% 마이너스 30%가 됐는지 지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결과를 이용해서 여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거쳤는데 선거일 밤에 일어난 일을 재현할 수 있는 여러 정당들의 투표 배분의 조합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시나리오에서 바이든은 민주당 유권자표 130%를 얻고 말하자면 민주당 유권자들의 표가 100%가 있다면
100%가 있다면 130%를 얻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30%를 잃었음을 의미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밝혔는데요. 첫 번째, 모델이 포함되지 않은 독립 유권자가 바이든에게 투표한 경우. 두 번째, 바이든의 표를 1.3 곱한 경우. 만약 두 번째 방법으로 하면 실제 보고된 표의 1.3배가 증가를 하고 트럼프의 표는 0.3배가 감소한다라는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는 또 이 두 가지 조합이 같이 일어났을 경우를 생각을 하면서 계속 분석해 나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번 표가 정말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쟁점이 있으면 인증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던 공화당 출신의 애리조나 주지사가 지금 인증을 했다라는 거죠. 특히 애리조나주와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입니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50 몇 년 후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좀 의아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지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주의회에서 거부를 하고 펜실베니아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도 주의회에서 거부를 하고 다시 선거인단을 자기 스스로 꾸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의회에서 거부하고 다시 꾸린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연방정부로 가면 어떻게 되냐? 무효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효표가 될 가능성이 높게 되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트럼프 캠프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 투표 있잖아요. 몇 표죠? 그게? 예. 그 투표 190표인가요? 그 190표 정도가 안 되고 결국은 무효가 된다. 이번 선거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하원에서 뽑힐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죠. 이번에 그 공청회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육성 메시지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계속적으로 자기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끝까지 갈 겁니다. 끝까지 가서 이번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